자, 오늘 할 내용 정적분의 활용이에요. 정적분의 활용. 자, 정적분이 원래 개념 어디서 나왔죠? 뭐 구하는 데서?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데서 정적분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정적분 활용은 뭐야? 95%가 곡선의 넓이, 면적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 하나 추가되는 게 도함수의 활용, 미분의 활용의 맨 마지막에 배웠던 위치, 속도, 가속도. 반대로 하면 미분했을 때 위치가 미분했을 때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했을 때 가속도가 됐잖아. 그럼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고 거기에 추가 하나만 더 알면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된다. 그거 하나만 추가되는 거야, 여기서. 자, 우선 넓이 2차 함수, 3차 함수 가장 기본적인 공식만 여러분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먼저 필기를 해드릴게요. 이것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연관된 문제들을 많이 풀 수 있어요. 결국은 이 정의 자체는 제가 우선 필기가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실질적으로 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넓이를 구하게 되는데, 자, 우선 2차 함수와 관련된 넓이 공식이에요. 2차 함수. 여기다 2차 함수라고 쓸까요? 한번 지우고 다시 할게요. 2차 함수와 관련된. 자, x축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2차 함수 두 개가 만나요. 이해됐어요? 자, 어떤 넓이를 구할 거냐? 이 넓이를 구할 겁니다. 이 넓이를 구할 거예요. 이 넓이를 구할 겁니다. 자, 이 2차 함수 가장 일반형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 얘는 x축이에요. 그럼 x축과 만나는 걸 이 2차 얘를 방정 는 0으로 놨을 때 그럼 얘를 알파, 얘를 베타. 그러니까 여러분의 할 일은 저 알파와 베타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할 일은 알파, 베타. 여러분이 2차 함수 주어졌을 때 얘를 방정식으로 놓고 근 구할 수 있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서 구하고 안 되면 큰의 공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 2차 함수의 면적은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의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 이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 두 식을 연립해서 여러분이 할 일은 얘 알파라는 근, 얘 베타라는 근을 여러분이 찾을 일은 이 알파와 베타를 찾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이 넓이는 마찬가지로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똑같아요. 이해됐어요? 영향은 누구만 줄 수 있어? 이 최고차, 이 차함수의 개수, 최고차의 개수 a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알파와 베타 구해내는 거. 저거 구하면 돼. 이해됐어? 자, 2차와 2차로 이루어진 친구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예요. 이 참수 y는 a 프라임 x제곱 플러스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입니다. 예. 예.
자, 이때도 기본적으로 얘는 6분의 절대값 a 마이너스 a 프라임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결국 2차와 관련된 애들은 다 세제곱이에요. 왜? 얘 정적분하면 2차가 3차가 되겠죠? 그래서 세제곱. 여러분의 할 일은 뭐라고? 여기 만나는 근 알파와 여기 만나는 근 베타를 찾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2차 함수를 연립해서 이 근을 찾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할 값은 얘 방정식으로 놓고서 알파 베타 찾는 거. 얘 2차식과 1차식을 연립해서 근을 찾는 거. 얘 2차식을 연립해서 근을 찾는 거.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2차 함수와 관련된 함수의 넓이에요. 결국은 2차와 관련된 식은 얘다. 얘 하나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2차와 2차 만났을 때는 2차고 2차니까 얘 A도 영향을 주고 A 프라임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A-A 프라임의 절대값이다 하는 거예요. 뭐 달라질 거 없어요. 1차는 영향을 안 줘요. 2차 최고 차이에서 2차 이렇게 됩니다. 자, 3차 보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3차 함수 관련해서요. 기본적으로 3차 함수는 접선하고의 관계예요. 자,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친구 예를 들게요. 증가함수 증가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지나가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이거 실선만 볼게요. 여기 근을 여러분이 할 일은 여기 근 찾는 거. 알파. 여기 근 베타를 찾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모양은 증가감소 증가에 접선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접선이 이렇게 생기는 친구도 있다는 얘기겠죠. 뭐 이렇게든 이렇게든 마찬가지다. 여러분의 할 일은 여기 근 알파와 여기 근 베타를 찾는 것이다. 세 번째, 증가감소 증가에 꼭 1차로만 접하지 않고 2차로도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알파와 베타. 어디 면적을 구한다? 이런 접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넓이. 접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넓이. 접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넓이를 구하는 거다. 자, 이 3차 함수 y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x축이에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 3차 y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입니다. 자, 이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에요. 자, 이 3차 함수가 y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입니다. 이 2차 함수가 y는 a 프라임 x 제곱 플러스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 이렇게 잡을게요. 이해됐어요? 자, 이때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마찬가지. 예, 마찬가지. 이해됐어요? 3차 접선과 관련된 넓이는 2차와 관련된 건 6분의 절대값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2차 정적분하면 세제곱이 되겠죠? 3차를 정적분하면 4차가 되겠죠? 그래서 4제곱. 이해됐어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공식 하나, 두 개 암기하면 2차, 3차 접선일 때 네. 이렇게 된다. 자, 요거 하나 여러분이 암기해야 된다. 암기하면 여러분이 훨씬 정적분을 다 계산하지 않고도 빨리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좀 살펴봐야 될 게 여러분이 2차 함수 그래프, 곡선, 2차 함수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 친구의 특징, 그 다음 3차 함수 특징 다 연결되는데, 자, 2차 함수의 특징을 또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특징이 또 있어요. 2차 함수 하나 더 특징을 하나 적겠습니다. 이 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이렇게. 자, x축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y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게요. 이게 y축입니다. 이게 x축이고요. 이게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 자, 이렇게 생기는 이쪽 넓이가 S2라고 할게요. 여기요. 자, 요 Y축과 이 곡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쪽 넓이를 S1이라고 할게요. 이해됐어요? 자, 얘랑 똑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그었더니 얘가 S3라고 하겠습니다. 자, S1과 S3는 같아요. 이해되죠? 면적이 S1과 S2가 같아요. 자, S1과 S2와 S3 면적이 같다면, 전제 조건, 같다면 어떤 게 성립되느냐? 자,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감마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네들 쭉 내리면 얘 비율이 성립됩니다. 이런 비율이요. 딱 보기에도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 성립될까요? 1대 2대 1이 성립됩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면적이 같다는 얘기만 나오면, 자, 우리가 지금 근을 알파, 베타, 감마 세 개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파 값 하나만 알아내면 나머지 두 개 근은 자동 나온다. 이런 거. 이해돼? 왜? 알파가 그냥 알파면, 베타는, 이게 알파면 1대2로 가야 되니까, 베타는 3알파가 되겠죠? 하나, 둘, 셋. 이해됐어? 그럼 감마는 얼마가 되는 거야? 4알파가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이해됐어요? 그래서 알파만 알면 베타 감마를 그냥 알 수 있다. 활용을 많이 하세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을 때예요. 반하고 같을 때도 있어요. 반하고 같을 때.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가 3차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특징이 뭐야? 3차 곡선. 3차 곡선은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예요. 변곡점. 변곡점이 뭐야? 곡선이 변하는 점이야. 곡선이 뭐가 변할까? 3차면.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뭐가 변하는 거야? 3차 함수는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만났단 말이야. 그럼 어디까지가 위로 볼록이고 어디부터가 아래로 볼록인지 여러분이 기준이 정해져야지. 그 기준이 정해지는 이곳이 변곡점이야. 변곡점. 이해돼요? 얘가 중요합니다. 왜? 이 3차 그래프는 얘를 중심으로 얘와 얘는 항상 대칭이에요. 대칭. 자, 2차 함수는 어떻게 대칭이죠? 2차 함수는 이 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대칭.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질을 다 갖는 거예요. 자, 얘를 fx라고 하면 얘의 도함수가 2차 함수죠. 이런 성질을 갖기 때문에 얘가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4차 함수 있죠? 4차 함수. 4차 함수의 도함수가 3차잖아. 3차 함수가 특징을 갖기 때문에 4차도 특징을 갖는다고. 다 연결되는. 이해돼요? 도함수. 자, 3차 함수는 여러분 어떻게 그리면 되죠? 원래 3차 함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사각형을 8개를 이렇게 딱 그리면 정사각형을 8개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다 정사각형이에요. 3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다고? 이렇게 생긴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생기는 게 3차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요?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이게 극대, 극소 이해되시죠? 이건 그냥 연결.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 그릴 때 제가 3차 함수 그릴 때 여러분 좀 이게 보기에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그리지만 사실은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3차는 원래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느냐? 이 느낌을 살려야 돼요. 급격하게 올라가서 좀 이렇게 옆으로 가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모양이 3차의 정확한 모양. 이해돼? 그래서 변곡점 여기 딱 있고 얘랑 대칭으로 돼 있고.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도 뭘 구할 수 있냐? 이런 걸 구할 수 있다고. 극대에서 변곡점까지, 변곡점에서 극소까지, 극소에서 같은 라인 지나간다 때 접점까지가 1대 1대 1이 성립한다. 이런. 이해돼? 그러면 극대에서 극소하고 같은 라인에 만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3차 함수 넓이 구할 때 이렇게 해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잖아.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안 보고도 극소값은 어디에 있냐면 2에 있다고. 그래프를 공부를 하면 금방 캐치하는. 이해돼? 응. 결국 이 값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데서 극소를 갖는다고요. 만약 이 선이 여기 변곡점을 쓱 지나가면 항상 이 길이가 같아져요. 무슨 말이야? 자, 여기에 또 하나의 비가 있는데 만약 이 라인이 변곡점을 지나게 되면 3차와 관련된 비율, 자, 얘가 있어요. 얘 대 얘는 얼마냐? 여기가 1대 루트 3 대 2가 돼요. 비율이 성립합니다. 이거 어디서 봤던 비율이야? 특수삼각형의 정삼각형을 반으로 쪼갠 친구. 기억나? 정삼각형을 반으로 쪼갠 친구요. 무슨 말이야? 이거 특수삼각형이잖아. 여기 몇 도? 60도요. 여기 몇 도? 30도. 비율 1대 루트 3 대 2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변곡점을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이게 0이고 여기가 루트 3이면 여기 극대에서 만나서 내려오는 이 친구가 2다 하는 얘기. 이해돼요? 그러면 극소값은 어디에 있다고? x가 1일 때에 있다.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런 3차 함수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쟤를 잘 적용해야 되는 거야. 힌트를 다른 걸 안 주기 때문에 문제에서 준 그 힌트로 갖고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거 다 파악해내야 된다. 그래프를 잘하는 게 곧 그 함수를 잘 이해하는 거야. 3차 함수 그래프를 잘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3차 함수 기본적으로 잘 이해되거든. 수투에서 어려운 문제는 뭐야? 나중에 y는 fx 3차 함수가 됐든 4차 함수가 됐든 여러분이 대형 추적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어려운 문제 4점으로. 이해돼? 100% 나와요. 수능에서.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거기서 준 힌트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알아내야 여러분이 거기서 근을 구하든 거기서 구하라는 값들 다 접근할 수 있는. 이해돼?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은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해결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해 줄게. 여러분은 계속 들어. 계속 들으면 나중에 그냥 알게 돼.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여러분이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가 대단히 많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수투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많이 커질 거야. 4점짜리 풀어낼 수 있다는 뜻이지. 자, 기본적인 얘기는 먼저 했으니까 이제 정의 내리는 거 한번 넓이에 대해서 한번 좀 봅시다. 여러분이 보는 참고서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공식들이 막 나와 있을 거야. 그거를 무턱대고 암기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얘가 어디서 나왔지? 한번 무조건 개념 공부란 건 뭐냐 하면
공식이 나왔는데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됐는지 증명하는 걸 같이 따라서 써야 돼, 지금은. 점점 나중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고 시간이 없어지면 그거 할 시간이 없어. 근데 지금은 그걸 같이 써보고 이해해야 돼. 이해됐으면 그 다음은 마지막 결론만 기억해. 중앙화정. 괜찮아. 사람 머리는 그렇게 많은 걸 기억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까먹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한 건 뭐야? 까먹으면 계속 또 다시 보고, 그러면 기억이 하루 갔던 게 이틀 가고, 5일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공부란 말이에요. 안 까먹는 사람 없어요. 물론 개인차 있지. 어떤 친구는, 네, 나는 하루밖에 기억 못하는데 뭐 한 달 기억하는 친구 있지. 그거는 그 친구가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한 달 동안 기억하는 그 머리를 자기가 훈련해서 만들어냈잖아. 근데 그 친구랑 비교하면 돼? 자기는 그만큼 공부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 하면 돼. 특출나게 똑똑한 친구들은 여러분은 아직 못 봤다고 생각하면 돼. 왜? 여러분 대학도 안 갔잖아. 전국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 못 봐봤잖아. 아. 이제 나중에 대학이란 곳에 가보면 전국에서 여러분의 대학, 여러분의 전공에 진짜 똑똑하다는 친구도 들어와 있을 거고 그냥 나 비슷한 애들 들어와 있을 거고 쟤는 어떻게 왔지 하는 그런 애들도 보일 거라고. 세상은 그렇게 넓어요. 아. 그냥 더 넓은 데 가보라고.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든 다른 거에 흥미를 느끼든 기회가 되면 외국을 가봐. 외국을 가라고. 왜? 우리나라만 사람들 사니? 아니잖아. 외국에는 진짜 이런 막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배우는 게 있어. 배우는 게. 느끼는 게 있고. 그러다가 딱 저 문화가 나하고는 딱 맞아. 그럼 그 나라 가서 취업도 하고 유럽에 갔더니 너무 좋아요. 거기 살라고. 미국 갔더니 좋아. 좋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여러분들이 되고 있는 거야. 이제 20살 넘으면 성인이잖아. 네? 그런 판단을 여러분이 직접 하고 물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판단한 거에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거지. 남들한테 보여지는 삶은 중요한 게 아니야. 뭘 보여줘? 여러분이 재밌어 행복하게 살면 그게 지금 이치로 돌린데도 불구하고 벌써 1월, 2월, 오늘 2월 20일이죠? 거의 다 왔잖아. 2달 생각보다 길면 길려고 하는데 지나보면 뭐 금방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랑 그래요. 여러분 시간 되게 안 갈 것 같지? 오늘 200 며칠이니? 200 며칠이야? 260 50으로 넘어가지 않았지? 응? 관심 없구나. 68일? 드디어 9개월도 깨졌잖아. 270일이 30일씩 치면 9개월 남았었는데 9개월이 안 남았다고 채. 이틀 지나갔어. 시간 되게 빨리 지나가요. 이제 계약하면 그냥 매번 계속 시험 보는 것 같아. 막 모의고사 몇 번 보면 그냥 수능 보러 간다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빨리 공부 계획 기본적으로 일주일 단위 기본적인 계획은 일주일 단위 계획을 잘 잡아서 자기가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계획 세운 걸 지나서 이렇게 보고 80%를 했는지 90%를 했는지 막 그런 걸로 자기가 열심히 한다는 걸 자기가 체크해야 된다고.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안 하고 하면 그냥 열심히가 모호하잖아. 다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기준을 세워놓으라고. 기준 세우고 그날 오늘은 내가 하루 목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자기 전에 하루 목표를 이만큼 했는지 했으면 계속 그 성취감이 있어.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뒤돌아보면 내가 이만큼을 했구나 이게 보인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길지 않아요. 뭐 한 5분이면 되잖아. 딱 잠자기 전에 내일 할 일 쭉쭉쭉 공부에 관해서. 그런 습관이 생기면 나중에 공부 말고도 여러분의 평상시 일상을 계획 세워서 다음날 체크하고. 예. MBTI로 보면 그런 친구들을 뭐예요? J야? J? 계획 세워서 하는 거? J가 있건 없건 상관없다고요. 이거는 그 있고 없고. 나 완전 100% J. 좋죠. 100% J. 자기가 J 반대가 뭐예요? T여도 상관없다고. 의식적으로 하면 돼. 다른 거 말고 지금 해보라고. 여러분 나중에 사회 나가면 회사 나가면 회사에서 그런 교육도 많이 받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관련된 책을 많이 사볼 거야. 거기에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그러니까 부담 가질 정도로 막 쓰지 않아도 돼. 최소한 지금은 여러분 수험생이니까 공부에 관한 계획은 자기 전에 5분. 내일, 그거 내가 내일은 한 이만큼 몇 시간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해서 공부를 요거 짤막짤막하게 쓰라고요. 수학은 요건 해야지 하는 거. 네. 그거 해놓고서 자기 전에, 오늘 계획한 대로 수학은 이거 했고, 국어 했고, 영어는 다 못했네? 그러면 내일까지 연기. 내일 마무리. 이렇게 다 써놓고. 이렇게 하시라고. 네. 뭐, 플래너 쓰는 방법들은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금 조금이라도 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 가서도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일상생활 하는 거 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돌아와서요. 이제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첫 번째, 곡선과 좌표축 사이의 넓이. 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곡선 y는 fx와 x축 및 주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는 다음과 같다. 이거 뭐예요? 우리가 정적분 정의 내릴 때 이렇게 했죠. 자, 정적분의 정의는 절대값이 없죠? fx에. fx에 절대값이 있어. 이거 넓이 하는 얘기라고. 그 이유는 뭐라고? 정적분에서 fx가 예를 들면 fx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런데 정적분에서 정의는 여기에서 정의를 안 내려요. fx가 0보다 높은 fx. 그러니까 뭐야? 정적분에서 정의는 fx가 이렇게 돼. 이해됐어요? 거기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전에 오면 fx가 항상 다 x축 위로만 있어요?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결국은 뭐야? 넓이란 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라면 넓이 x축과 이루어지는 넓이를 이 두 개로 얘기할 수 있고 얘를 S1이라고 하고 얘를 S2라고 하면 그냥 인티그럴 알파에서 감마까지 fx dx를 해버리면 이건 정적분 값이 S1은 플러스 값으로 잡히고요. S2는 마이너스 값으로 잡히기 때문에 얘는 둘을 또 상쇄해서 어떤 값 이렇게 나온다고. 정적분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넓이 구하고 있잖아. 넓이는 음수가 없잖아. 결국은 뭐야? 얘의 절대값. 절대값 하면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걸 지우고. 이해되죠? 그럼 여기 넓이니까 똑같은 넓이니까 결국은 얘 절대값 지우면 얘가 넓이가 된다 하는 거야. 이해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넓이 구할 때보다 그 함수의 절대값을 씌워줄 친구를 구하면 된다 하는 얘기. 이해되죠? 그러면 자, 여러분이 실제 이 계산은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절대값 dx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a에서 b까지 중에 fx가 플러스인 부분과 마이너스인 부분만 구분하면 된다고. 이해돼? 여기가 a라고 칠게요. 알파 지웁니다. 알파 대신 여기 a라고 할게요. 감마 대신에 b라고 할게요. 베타 대신에 얘를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넓이를 구해. 어디서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넓이를 구해. 이러면 자, 얘는 a에서 c까지는 플러스고 c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계산할 때
인티그럴 a에서 c까지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fx dx가 되는 거고 인티그럴 c에서 b까지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줘. 절대값 마이너스. 이해되죠? 절대값 a가 양수면 그냥 a, 음수면 마이너스 a잖아.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개념이. 넓이로 구해. 이해되죠? 그 개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s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dx다. 이게 넓이다. 영접분해. 활용. 이해되죠? 자, 이젠 아까 곡선과 x축이었잖아. 다른 거 없어요. 이번엔 곡선이 두 개야. 오케이. 곡선 두 개면 달라질 거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뭐냐? 얘가 y는 fx예요. 얘가 y는 gx입니다. 여기를 a, 여기를 c, 가운데를 c라고 할게요.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이 넓이 구하세요 하는 거야. 이해돼? 마찬가지 넓이는 아까 개념상 넓이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이 함수는 뭐냐면 fx와 gx로 두 함수가 만나는 거거든. 이해돼? 그럼 얘는 fx 마이너스 gx의 절대값의 dx가 되는 거야.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만나는 a, b, c는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값이야. 근은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구하지. 두 식을 연립해서 y는 fx랑 y는 gx를 연립해서 근을 구한다고. 이해돼? a, b, c가 나온다고. 그 말은 곧 둘 다 y는 y니까 여러분이 문제 해결할 때 fx는 gx라고 놓고 근을 구하게 돼 있어. 맞지? 그러면 gx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그럼 얘는 fx-gx는 0. 이런 방정식을 푸는 거란 말이야.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이 a, c, b가 나온다고. 이해돼? 이해돼? 이거랑 다를 거 없어요. 이거는 결국은 하나는 y는 fx고 하나는 y는 0이야. 왜? x축하고 만나는 거. 이 둘을 연립해서 푼 거야. 고로 이거 두 개를 연립한다는 건 fx는 0. 방정식을 푸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 이 개념 마찬가지예요. 단지 함수가 fx-gx야. 얘를 또 다른 함수 hx로 놓으면 hx는 0을 푸는 거란 말이야. 근본 원리는 똑같은 거야. 맞잖아. fx 0이든 hx가 0이든 근본 원리는 똑같다고. 얘의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의 방정식은 fx-gx가 된다. 그래서 이 넓이가 아까 인티그럴 이제 ab로 바꾸면 이건 아까 알파벳 감마였고요.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dx죠. 그럼 얘는 마찬가지잖아. 넓이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hx 절대값 hx dx란 말이야. hx는 fx-gx라며. 그래서 fx-gx야. 어려울 거 없어요. 개념. 그래서 식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은 저렇게 정리된 식을 보고 이 의미구나 이거 이해한다고. 이게 식을 암기하거나 뭐 이러라고 써놓은 식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넓이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gx의 절대값 dx가 된다 하는 거야. 이해되죠?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만들어진 이 넓이는. 이해됐어요? 곡선과 fx, 곡선과 x축, 두 곡선. 이해됐어요?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자, 개념. 2차 함수 그래프와 넓이, 이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죠? 설명했던 거잖아. 다 정리. 여러분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넓이 뭐만 기억하면 돼? 공식이 뭐라고? 몇 분의? 2차 함수는 몇 분의?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세제곱. 여러분의 할 일은 뭐다? 알파 베타를 여러분이 구할 거다 이거야. 뭔가 여러분이 그냥 구해내야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 6분의 절대값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러분이 할 일은 알파와 베타를 찾는 거예요. 자, 직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알파와 베타를 찾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두 함수. 뭐라고요? 여러분이 할 일은 알파와 베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6분의 a-a 프라임 베타-알파의 세제곱. 어렵지 않죠? 자, 3차 함수는 아까 접선일 때 얘기했죠? 접선. 이해되죠? 그래서 뭐야? 12분의 이 a는 다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이 계수예요. 절대값의 베타-알파의 4제곱. 여러분의 할 일은 알파와 베타를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다. 3차 함수와 직선을 줘서 여러분이 할 일은 알파와 베타를 여러분이 찾는 거라고. 자, 그래서 똑같이 12분의 절대값의 베타-알파의 4제곱이 됩니다. 3차 함수이기 때문에요. 자, 역함수.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역함수다. 역함수 하면 두 가지를 무조건 생각해야죠. 뭐야? 역함수. 두 가지. 첫 번째. 역함수 하면 자동, 밑줄 긋고 뭘 써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 내가 시험 볼 때. 1대1 대응이다. 두 번째. 그래프에서 얘기하는 거 꼭 얘기하죠.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본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으로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게 뭐야? 수원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기본적으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y는 2의 x승과 y는 로그 2x가 기본적으로 역함수 관계다. 자, 역함수 관련해서 넓이를 구한다. 그럼 그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는. 성질이 아까 그래프에서 어떤 성질이 있대요? y는 x의 대칭이래요. 무슨 말이냐? 자, 간단하게 얘를 지수함수라고 해봅시다. y는 fx. 이해됐죠? 지수함수야. 그럼 그 지수함수의 역함수, 얘가 로그함수라고 칩시다. y는 gx. 이해돼요? 그러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놓고 여러분이 같이 놓고서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은 x값도 못 구할 거예요. 어렵다고. 이해돼요? 이해돼? 예를 간단하게 y는 2x승과 y는 로그 2x 같이 놓고서 x값을 찾아. 이러면 그거 찾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잘 아는 y는 x 이 친구를 생각하라고. 무슨 말이냐? y는 fx랑 그럼 x축 만나는 그때 그럼 여러분 a, b를 여러분이 쉽게 찾을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라고. 구한 다음에 2배 해주면 그게 본래 나와 나의 역함수가 만들어낸 함수의 넓이가 된다 하는 거야. 이해되죠? 이왕이면 쉬운 걸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내. 어렵게 구하지 말고. 물론 나와 내 fx의 역함수를 여러분이 gx를 어렵게 구해서 다시 그 두 함수를 막 해서 a, b 구할 수 있어요. 엄청 어렵습니다. 일부러 어렵게 줘요. 역함수 어려운 친구를 준다고. 네, 그렇게 푸는 친구들을.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처음 주어진 fx와 y는 x와 두 개에서 만나는 점을 찾아서 넓이 구하고 거기다 2배 해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2배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x잖아. 자, fx랑 y는 x랑. 이해됐어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내. 역함수는 그렇게 생겼어. 자, 실제 문제는 이 친구가 더 나옵니다. 얘는 y는 x가 두 점에서 만나지만 얘는 y는 한 점에서만 만나. 어떻게? fx가 이런 친구야. 그럼 y는 x에서 역함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뭐가 되느냐면 물어보는 게 자, 여기 봅시다.
역함수의 그래프와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닫힌 구간 AB에서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 여기가 S1이 되죠? S1 그 다음에 뒤에 게 잘 안 보일 거야. 왜? 인티그럴 FA에서 FB까지. FA는 여기에요. A일 때 FA 값. B일 때 FB 값. 인티그럴 FA에서 FB까지 DX. 그러면 실은 요 넓이 가면 요렇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와서 이게 B인데 좀 가든 라인이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가 FA예요. 여기가 FB입니다. X축에 표현하면요. Y값을. 이해돼? 그러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요 친구가. 이해됐어? 근데 이 값이 요쪽에다 갖다 놓으면 이 S2가 이 S2랑 같거든요. 이해돼? 그래서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느냐? 얘는 이게 된대요. 뭐? 이 큰 직사각형 넓이에서 이 작은 직사각형 넓이를 빼주면 된다. 이 큰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가 B고 세로 길이가 FB야. 그래서 B 곱하기 FB에서 이 작은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가 A고 세로 길이가 FA야. 그래서 A 곱하기 FA를 빼면 이 친구가 된다. 이해돼요? 이 친구 문제를 더 많이 냅니다. 역함수 문제. 문제 나올 때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처음에 딱 보는 순간은 갑자기 여기 아래 끝 윗끝이랑 여기 아래 끝 윗끝이 숫자가 다른 애들이 막 나와. 뭐지? 이렇게 돼. 그런데 자세히 봐야 될 건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 이 값이 여기에 넣었을 때 얘가 여기 오고 이 값을 여기 넣었는데 여기 오는 걸 확인한다. 아 이거 역함수 이용해서 결론적으로 두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는 거네.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 예, 이런 문제 나오는 거 체크해 드릴게요. 이런 게 정적분의 활용이에요. 자, 우리 문제 풀면서 개념 완성해 봅시다. 자, 곡선과 좌표축 사이의 넓이. 필수형 1번을 봅시다. 자, y는 x제곱 플러스 2a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6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얘는 x로 묶으면 x 플러스 2a가 되겠죠? 양수 a예요. a 양수입니다. 그럼 얘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아래로 볼록하겠죠?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이렇게 되고 x축이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어디와 어디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a와 0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 넓이가 지금 얼마래요? 36이랍니다. 그러면 이거 공식으로 바로 간단하게 구할까요? 어렵게 구할 필요 없이 정적분 할 필요 없이 그럼 공식이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지금 y는 x제곱 플러스 2ax니까 이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가 1이야. 그럼 6분의 1에 베타 0 마이너스 2a의 세제곱이 36이다 하는 거죠. 이해됐죠? 플러스 2a고요. 결론은 양변에 6을 곱해주면 이건 어때요? 2a의 세제곱은 여기 6을 곱하면 여긴 6의 세제곱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36 곱하기 6. 따라서 a는 얼마다? 3이 됩니까? 이해돼요? 네.
자, 필수형 2번을 좀 볼게요. 자, 두 곡선 사이 넓이입니다. 자, 필수형 2번에 1번 곡선 fx가 x세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곡선의 방정식 y는 gx다. 두 곡선 y는 fx와 y는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fx가 x세제곱이고요. gx는 이 친구로 x축을 1,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는 x-1의 세제곱 플러스 1이 되죠. x 자리에 x-1, y 자리에 y-1인데 넘기니까 플러스 1. 이해됐죠? 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두 도형 사이? 얘에서 얘를 뺄까요? 얘에서 얘를 뺀 절대값이나 얘에서 얘를 뺀 절대값 똑같습니다. 이해돼요? 예. 결국은 두 도형 근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서 만나는 점인지 봐야 여러분이 할 일은 A, B를 구해야 되는 거야.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y는 fx, y는 x 세제곱, y는 x-1의 세제곱 플러스 1. 자, x 세제곱은 x-1의 세제곱 플러스 1과 같아요. 자, 오른쪽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플러스 1. 결국 x 세제곱 결국 뭡니까? 넘어가면 3x 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네요. 3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은 0이죠. 어디서 만난다? x는 0 또는 x는 1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넓이 s는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gx에서 fx 만난 거에 절대값 dx 이렇게 갈까요? 원래 여기가 fx-gx의 절대값 dx인데 이건 fx에서 gx를 빼든 gx에서 fx를 빼든 상관없다고요. 절대값이니까 똑같다고. 이해되죠? 예. 이 친구에서 이 친구로 빼면 얘만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이 친구에서 이 친구로 빼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붙인 이 친구 또는 여기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다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절대값 3x 제곱 마이너스 3x dx가 되나요? 자, 얘는 실은 2차 함수 0에서 1까지 예, 정적분 값으로도 구할 수 있죠? 정적분은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x 제곱에 0에서 1까지 이렇게 됩니까? 결국 얼마? 1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요거는 결국은 여러분 이 친구는 아래로 볼록해서 0과 2를 지나는데 여길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정적분 값으로는 음수가 나오겠죠? 면적 구하고 있죠, 우리? 여러분 계산 이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 거죠. 이해돼? 그리고 이게 원래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오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여기 해서 값을 구한 거랑 마찬가지 값이 됩니다. 이해돼? 그래서 값이 얼마야? 2분의 1이 될 건가요? 1 플러스 2분의 3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이면? 그래서 넓이는 얼마다? 2분의 1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1번이요. 자, 도함수 y는 x제곱 2번을 보겠습니다. y는 x제곱
y는 절대값 x 플러스 2. 여러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건 최대한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유출을 하세요. 계산 연산으로만 하면 여러분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여러분이 설마 이 그래프 못 그리는 거 아니겠죠?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아래로 볼록해서 x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고 y축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 다음 이 친구는 어떻게 그래? 얘가 y는 x제곱의 그래프고 얘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이만큼 끌어올리니까 뭐 요런 친구가 되겠죠. 무슨 말이야? 여기가 2고 얘는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해됐어요? 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기 값 그리고 여기는 정확하게 얘가 a라고 나오면 여기 마이너스 a라고 나오겠지. 이해됐어요?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쪽만 구해볼까요? 그럼 이 친구는 y는 x제곱, 이 친구는 x가 양수일 때는 x 플러스 2야. 그래서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 2 얼마가 된다고요? 둘을 연립하면 x제곱은 x 플러스 2와 같고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이니까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서 x가 양수값이니까 여기 2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대칭성을 한번 볼까요? 이 함수는 대칭성으로 보면 무슨 함수? 대칭성. 우함수, 기함수 두 개가 있어. 뭐? y축의 대칭, 우함수. 이해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는 0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구할 필요 없이 0에서 2까지 어떤 함수가 커요? 0에서 2는 이 직선이 큰 거야? 이 곡선이 큰 거야? 직선이 큰 거지. 그럼 직선이 x 플러스 2니까 얘에서 이 곡선 이렇게 빼주는 친구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럼 최고차항을 얘부터 쓰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dx의 2배 해주는 값이 이 면적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얘 정적분 해봅시다. 얘는 2 곱하기 정적분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2x 0에서부터 2까지 0은 0이니까요. 2만 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2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2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 얘는 마이너스 3분의 8이고요. 얘는 플러스 2고요. 얘는 4가 되겠죠. 6에서 3분의 8을 빼는 거죠. 결국은 2 곱하기 6 마이너스 3분의 8 18에서 3분의 10이 되나요? 얘가 2 곱하면 결론적으로 3분의 20 이런 값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연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시고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 그려서 해결한다. 3번 안 풀었나요?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필수형 3번을 좀 볼게요.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에 대하여 곡선 y는 fx와 이 곡선 위의 점 1,f1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우선 여러분 이 친구를 한번 보면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4x래요. 자, 이 친구는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인수분해 가능하네. 얘를 인수분해 다 했더니 x 곱하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예요. 최고차. 이 그래프는요, 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뭐 도함수해서 막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 훈련을 많이 했죠. 궁극적으로 이렇게 근이 이렇게 나오는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얘는 증가감소 증가의 그래프야. 증가감소 증가의 그래프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근이 어디야? 0, 마이너스 2, 2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가운데 쭉 지나가게 해서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 2 이런 친구. 이해됐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1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1은 3차 함수 여기가 변곡점인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해돼? 그럼 1은 극소 전에 여기에 있다고. 이해돼? 그럼 접선이니까 통상 어떻게 된다고요? 요렇게 된다고. 이해됐어요? 1에서의 접선. 이거. 여기 1,f1. 그럼 얘를 구하라는 얘기야. 결국 여러분이 구할 건 1은 알겠고 여기 값만 알아내면 되겠네.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3차,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고 하나가 뭐야? 접선의 방정식.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이거 1,f1인데 f1이란 게 이걸 2를 넣으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여기 좌표가 1, 마이너스 3이야. 이해돼? 자,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 도함수도 알아야 되겠네. f'x는 어떻게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x값이 1일 때 f'1은 어때요? 3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자, 접선의 방정식은 이 점을 지나니까 y 플러스 3은 기울기 f'이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접선의 방정식. 이해돼?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 두 개 연립했을 때 1이 중근이 나오고 적값 알파라고 하면 저 알파. 이 알파 우리가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야 넓이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공식도 알고. 이해되지? 자, x세제곱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야. 다 이항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이야.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네. 자, 1 바로 보여요? 보여요. 조립제법 가야죠. 왜냐하면 1은 중근이 나와야 되니까 1로 두 번 조립제법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보면 자, 조립제법 해봅시다. 3차가 1이고요. 2차 제로고요. 1차가 마이너스 3이고요. 상수항이 2입니다. 얘를 1로 조립제법 합니다. 1, 1은 1, 더하면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0. 자, 얘 다시 1로 조립제법 됩니다. 1, 1은 1, 더하면 2, 곱하면 2, 0. 그래서 얘는 x-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된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그래프를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리면 여기랑 이렇게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그리면. 이해돼요? 마이너스 2에서 만난대.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3차 그래프랑 이렇게 접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래요. 자, 이 넓이 아까 공식 3차 접선 뭐야? 몇 분의? 12분의. 절대값의 3차의 최고차의 개수 뭐야? A 1이야. 베타 1이야. 알파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2의
몇 제곱? 4제곱. 결국은 이 값은 12분의 1에 3의 4제곱. 그럼 3 하나 약분하면 4가 되고 3의 3승이네. 결국 4분의 27이 되나요? 이해돼? 4분의 27. 자, 원래대로 막 해서 정적분 구하는 거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은 공식 이용하시면 공식 이용하세요. 훨씬 심플해집니다.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의 이등분. 예,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힌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곡선 필수형 4번을 봅시다.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와 직선 y는 m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x축에 의해서 이등분 될 때 양수 m에 대해서 이 값이 구해지는데 m에 대해서 m 플러스 4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 그냥 m 값을 구하라가 아니라 m 플러스 4의 세제곱. 이럴 때 여러분은 분명히 계산식에서 뭐 제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의심 한번 해야 돼요. 특별하게 왜 4를 더해서 세제곱 값을 물어볼까? 자, 보면요. 여러분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이해되죠? 예. y는 x로 묶으면 x-4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어디 지난다? 0과 4를 지난다. 이해되죠? 그럼 0이니까 여기가 y축이란 얘기잖아. 이해되죠? 그럼 y는 mx면 얘가 음수일 수도 있지만 얘 지금 문제상으로 보면 양수겠죠? 자, 무슨 말이냐? 얘가 mx면 요런 친구가 된다는 뜻이야. y는 mx. 그래서 이 곡선과 이 직선으로 이루어진 넓이가 얘인데 x축이 얘를 나눈대요. 이등분한대요. 그럼 얘를 S1, x축미를 S2라고 하면 여기가 S1이고요. 여기가 S2입니다. S1, S2가 같다는 말이잖아. 이해되죠? 여기 얼마라고요? 4. 그러면 우리는 이 만나는 점, 이 친구를 0에서 만나는 건 알겠고 이 친구 구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겠죠. 네,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랑 y는 mx가 만나는 값이요. 자,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는 mx가 되고요.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m이 되겠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x니까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x로 묶어주면 x에 마이너스 4 플러스 m은 0.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x값은 4 플러스 m이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이런 거야. 자, 이제 그러면 이 넓이요. 이 넓이, 곡선에 의한 이 넓이 S2는 우리가 공식으로 바로 나온다. 바로 S2. 공식으로 얘기하면 얼마예요? 2차 함수잖아. 예. 몇 분의? 6분의. A는 뭐야? A는 뭐야? A. 1. 그래서 6분의 1. 베타가 뭐야? 4. 알파가 뭐야? 0. 4의 몇 제곱? 세제곱.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는 6분의 64가 되나? 4의 세제곱 64 맞아? 결국 이 값은 얼마야? 3분의 32? 이렇게 된다고. 결국 이 값은 S1하고도 같다는 거야. 이등분이니까. 맞지? 그럼 S1은 어떻게 돼? 인티그랄 0에서 4 플러스 m까지
어떤 값이요? 맞아? 저 S1은 어떻게 구할까? 무슨 말이냐? S1은 잘 보세요. 요 값이 요 직각 삼각형에서 요 친구를 내준 값이거든.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 S1만 요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두 함수죠. 하나의 함수, 두 함수, 0과 4 플러스 m에서 만나니까 걔 면적이 얘 2배, 3분의 64 이렇게 가도 되는 거라고. 맞아? 그럼 그렇게 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S1 더하기 S2라는 것은 인티그럴 0에서 4 플러스 m까지 직선이 크죠? 직선 m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전체의 dx 값이다 하는 말이죠. 이해되죠? 자, 이 말은 S1 플러스 S2는 자 3분의 30이니까 얘는 3분의 64가 되겠고 자, 이거 정리하면 최고차항의 개수 자, 인티그럴 0에서 4 플러스 m 중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니까 플러스 4 플러스 m x 제곱이 되겠지. 이해됐어? 아니죠. 4x x제곱이란다. x제곱 뭡니까? 바보입니까? 이해됐어요? mx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보다 먼저 쓰고요. 플러스 4x니까 mx랑 4x 플러스 mx 얘의 dx 값이다 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얘 부정적분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얘는요 플러스 2분의 4 플러스 m의 x의 제곱이 되겠죠. 0에서 4 플러스 m까지 맞아요? 자, 그러면 집어넣으면 0은 0이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4 플러스 m의 세제곱 플러스 얘는 2분의 4 플러스 m의 세제곱이라.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 6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면 6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6분의 1에 4 플러스 m의 세제곱이 결과적으로 3분의 64가 된다 하는 얘기.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가 구할 값이 m 플러스 4의 세제곱 값. 여기 착하게 m 플러스 4의 세제곱 나오잖아. 이해돼? 그럼 양변에 6을 곱해주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4 플러스 m 또는 m 플러스 4의 세제곱은 여기 6을 곱해줄 거죠? 3분의 64에 6 해서 이거 2. 그래서 얼마? 128이 되나요? 128 맞아요? 이해됐어요? 필수형 5번을 좀 볼까요? 함수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곡선 y는 fx와 y는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본래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역함수를 구하란 얘기야? 아니야. 그럼 본래 자기 자신하고 누구를 생각해? y는 x를 생각해. 그 다음 2배 해주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y는 x. 얘하고 y는 x 생각하면 된다고. 아, 그럼 y는 x 만나는 친구야.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연립하겠습니다. 어디서 만나는지 궁금해서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예, 는 x랑 같아요. 그럼 사라지겠죠. 이해됐어요? 넘어가서. 그럼 얘는 2x제곱으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은 0이야. 그럼 이거 3차인데 어떤 애라고요? 0에서 중근 1의 근이 갖는 거. 예. 그럼 0과 1에서 만난다는 얘기겠죠. 이해돼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fx를 조금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생각을 한다면요. 얘는 fx는 처음에 x로 묶을 수 있죠?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가요? 이해돼요? 얘 인수분해 안 돼요? 안 되네. 안 돼요. 2x 4분의 1. 얘는 기본적으로 양수네요. 전체가. 왜냐하면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여기가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이 값이요. 요 괄호 안에 식만 x 빼고 그럼 얘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고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2분의 1보다 큰 값을 가져요. 0을 못 가진다고. 그래서 3차인데 얘는 결국은 근하나랑 얘는 허근 두 개를 갖는 친구예요. 3차가. 이해되죠? 예. 그런 애와 y는 x로 만나는 친구니까요. 자, 그러면 얘가 0이고 1에서 0에서 중문을 갖고 1에서 근이.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이 전체적인 넓이는 어떻다고요? 저 친구의 y는 x가 만나는 친구가 0에서 1까지 만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인티그럴 이 넓이는 2배 해줘야 되죠? 왜? 자기와 역함수니까 2배 0에서 1까지 이 함수에서 마이너스 x 절대값이 되겠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의 dx가 된다고. 이게 fx고요. 결국은 여러분 fx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됐죠? 어려운 거 없잖아. 결국 이 친구 이 친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막 따져보고 마이너스 붙일지 할 건데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절대값 없애서 계산하세요. 그래서 음수 나오면 마이너스 해주면 되고요. 양수 나오면 잘 푼 거고요. 이해돼요? 넓이 구할 때는. 여러분이 넓이 구할 때는 플러스 붙일지 마이너스 붙일지 절대값 그냥 없애서 그냥 풀고 마이너스 나왔으면 마이너스 해주면 돼요. 원래 막 따져야 되는 거. 따져야 되는 거라면 얘가 0에서 1인데 얘는 사실 보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증가감소 증가해서 0에서 요런 의미거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입니다.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x축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와요. 이해돼요? 그래서 절대값을 벗기면서 마이너스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 막 생각 안 해도 된다고. 그냥 계산해서 마이너스 나오면 마이너스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면적을 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2 곱하기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절대값 그냥 벗겨버리겠습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의 dx예요. 저는 지금 얘가 플러스 되는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고 그냥 벗겨버렸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일부러 그 생각을 갖고 있으세요?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나오면 마이너스 해주면 된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2의 인티그럴. 자, 부정적분 어떻게 돼요? 부정적분이요. 2분의 1의 x의 4제곱이 되나요? 얘 부정적분 하면요. 마이너스 3분의 2의 x의 세제곱이 되나요? 부정적분 할 수 있죠? 미분했을 때 제가 되는 친구. 0에서 1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는 거라고. 마이너스 나오죠? 얼마가 돼?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데 얘가 원래 그래서 전체에 마이너스 해준다. 그래서 넓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된다. 이해됐어요? 이해됐나요? 어려울 거 없어요. 실은 지금 조금 남았지만 끝낼게요. 네.